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일부 내부 통신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핑크 코카인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불법 마사지 샵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4명이 기소됐습니다. 지난주 폐쇄된 다리 공사 현장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퀸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구출하는 뉴욕시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뉴요커들이 교통 단속 카메라를 즉석 사진 촬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볼티모어 교외 지역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일부 내부 통신이 해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발송한 피싱 이메일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외국 정보기관의 해킹 공작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익명의 출처로부터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나온 문서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문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의 잠재적 취약점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외국 기관이 미 대선 캠프 해킹 공격에 나선 것은 이번 대선이 3번째입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 문서는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 소식통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며 2024년 선거에 개입하고 우리의 민주적 절차에 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청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보고서를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란 해커가 미국 대선 캠프의 고위 관계자 계정을 해킹했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선정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 6월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MS 측은 그러나 해커들이 이 공격을 통해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지는 못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차례 연속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캠프를 노린 외국의 해킹이 본격화됐다며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들을 해킹한 것은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 핑크코카인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에는 코카인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약물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시 클럽가에 새로운 신비의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핑크 코카인으로 불리는 마약이 뉴욕시 내부로 대량 유입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식 색소를 이용해 밝은 핑크색을 띠고 있지만 해당 약물의 성분은 판매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브릿짓 브레넌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 검사는 핑크 코카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합돼 있다며 이처럼 치명적인 마약 공급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 수사관은 테스트 실험 결과 핑크 코카인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당 마약은 실제 코카인 성분은 거의 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케타민부터 엑스터시까지 저렴하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인공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레넌 검사는 성명을 통해 핑크 코카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약물을 복용할 경우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으로 인해 흥분될 수 있고 동시에 케타민과 같은 물질로 인해 진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혼합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국 특별수사관 프랭크 타렌티노는 일부 사례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매상들이 소비자들을 중독시켜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펜타닐을 섞고 있으며 위험한 약물 유통 및 소비 급증은 부모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해당 마약들은 음지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최근 뉴욕시 한 여성이 핑크 코카인과 기타 약물을 휴대폰 메시징 앱을 통해 판매하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고객들에게 우편을 통해 약물을 배송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핑크 코카인은 투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이 약물의 유입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3년 1월 뉴욕시에 처음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 주저지에서 불법 마사지 샵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기소 전 이들의 불법 성매매 증거를 입수해 일부 마사지 샵에 고객으로 위장 잠입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37세 한인 최미연 씨와 중국 국적의 37세 피아오 제준, 36세 상셴 추이, 34세 진 메이샹 등 4명이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불법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5월부터 불법 마사지 팔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유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샵은 뉴욕 뉴로셀의 뉴수딩 데이 스파, 뉴저지 패터슨의 코코 스파, 패세이 골드 스파, 785 스파, 에지워러 퀸 스파, 하와이 스파, 이스트 브론스윅 굿데이 스파, 톰스 리버 스파 웰리스 등입니다. 피고인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관들은 기소 전 4명의 공동 소유주 모두 사업체들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최 씨가 성매매 광고 제작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과 최 씨와 피아오 제준 온라인 광고 회사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마사지샵에 고객으로 위장해 잠입하기도 했는데 업체 측에서 이들에게 $160의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조지 워싱턴 다리 공사 현장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건설 노동자는 아내와 1살 딸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그를 애도하는 글을 올리며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고펀미를 개설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의 워싱턴 하이츠와 브롱스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41세 허브 헨리 엘레스나를 애도하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됐습니다. 지난주 허브 헨리 엘레스나는 작업하던 폐쇄된 차선으로 SUV 운전자가 돌진해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2018년형 다치 차량 35세 운전자가 다리 오른쪽 차선에서 서쪽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왼쪽 차선의 SUV를 들이받고 다시 핸들을 틀어 공사로 폐쇄된 현장으로 돌진해 건설 트럭과 차량 밖에 서 있던 엘레스나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치 운전자와 36세의 토요타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고펀드미를 개설하고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헨리는 아내 에바와 1살 딸 카이아를 남겨두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재정적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가 필리핀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자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으며 항상 무엇이든 기꺼이 들어주는 예스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뉴욕시 경관들이 신속히 뛰어들어가 화재 속에서 아파트 주민을 구출해내는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여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뉴욕시 퀸즈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뉴욕시 경관들이 신속히 투입되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퀸즈 일대를 순찰하던 경관들은 지나가던 행인에게서 인근 아파트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9일 밤 11시경 뉴욕시 퀸즈 95스트릿과 37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관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지만 현관문은 자전거들로 막혀 있었으며 화재 현장 안에는 중년의 여성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수차례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고 자욱한 연기를 뚫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주자를 찾아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건물 내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도왔습니다. 경관들은 스프링쿨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데본테 모리스 경관은 당시 심장이 두근거렸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며 처음 현관문이 열렸을 때 뜨거운 열기와 물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중년의 여성은 의료 처치를 거부했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8명의 경관 중 6명이 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는 리튬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안은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법은 고용주에게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적발 때마다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합니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이샤 웨이 부지사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 상원과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에게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000달러,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적발 때마다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를 착취 및 협박한 부당행위에 대한 벌금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테레사 루이스 주 상원의원은 서류 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불법 체류를 당국에 알리겠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새 법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연맹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새 법은 이민 신분에 따른 강압과 협박으로부터 보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저지에는 44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요커들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 단속 카메라를 즉석 사진 촬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교통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개설돼 뉴요커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 중인 모리스 콜먼이 새롭게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뉴요커들은 교통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을 찍고 뉴욕을 배경으로 개인 사진 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롭게 런칭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뉴욕시 교통국에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 900개 이상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폴라로이드나 사진부스 스트립 형식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설자 콜먼은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받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며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셀카를 찍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된 지 3일 만에 3,88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918장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셀프 사진이 촬영됐습니다. 콜먼은 교통 단속 카메라로 좋은 셀피를 찍으려면 밝은 옷을 입고 큰 그룹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무엇보다도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통 단속 카메라에 제대로 사진이 찍힐 시간을 위해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말고 포즈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콜먼은 예술학교인 포에틱 컴퓨테이션에서 불완전한 사진들이라는 예술 수업을 듣던 중 이 프로젝트를 직접 고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든 계기는 사진을 찍지 않고 사진을 찍어라라는 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사진에 찍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앱을 만들어 사용을 편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앱을 만드는 것은 귀찮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웹사이트를 통해 흥미롭고 독창적이며 무료 사용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아침 버트몰 교외 지역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주택 여러 차례가 파손되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폭발된 주택 잔해에서 사망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볼티모어에서 북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하퍼드 카운티 벨에어의 아서 우즈 드라이브에서 어제 오전 6시 42분쯤 주택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폭발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올리버 알키어 소방서장은 폭발로 사망한 사람은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에 근무하는 35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잔해에서 발견한 두 번째 시신은 73세 주택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집 옆에 사는 여성 이웃도 상처와 멍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러 주택이 손상되고 피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리버 알키어 소방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방관들이 폭발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에서 가스 누출 신고에 대응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18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번 폭발은 가장 큰 폭발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알키어는 최소 2명의 BGA 계약 근로자도 폭발 전에 해당 지역으로 가 전기 문제를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소방국 하퍼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연방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민주당 리더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한인 모임 KAH를 출범한 가운데 해리스 캠프에서 경합주 대상 아텍의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나디아 벨킨 디렉터는 대표적인 4개 경합주의 한인 유권자 수만 3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한인들이 모두 투표에 참가한다면 대선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AH 온라인 모금에서는 90분 동안 $2만 모금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릴랜드 연방 하원 의원도 텍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 많은 한인들이 투표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급식 비용이 필요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 자녀들에게 총 $2억 지원하는 여름 EBT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 1명당 $120씩 지원하는데 혜택을 받을 어린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여름 EBT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주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정 비용의 절반도 함께 지원해 줍니다. 맨하튼에서 최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어제 미드타운에서 프랑스 관광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돌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프랑스 거주자로 60세 필립 메리인데 웨스트 42번가에 있는 버거킹을 지나가던 중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격 남성은 최근 이스트빌리지에서 노인을 공격했던 자였으며 최소 6번의 체포 전과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3급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거킹의 매니저는 그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연방 관리들이 뉴욕시 사과 폐기 상황을 조사합니다. 농무부와 주 총무처 대표들은 15일과 16일까지 뉴욕시를 방문해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뉴욕시 교육국이 27만 9천 상자의 사과를 주문해 많은 양이 폐기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가 수천 개의 과일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업체에게 배달을 계속 수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의 식품 서비스 관리자는 학교에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와 공유된 사진에는 썩고 곰팡이 핀 과일이 담긴 상자와 도로변에 사과가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호프 온 윌스 재단을 설립한 현대차가 올해도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미국 딜러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주요 원인인 소아암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딜러가 자동차 한 대 판매당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여기에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